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적 공부는 두 문제가 나온다. 앞 시간에 했던 등록 사항과 보존 관리 등입니다. 자, 이제 28번부터 32번까지입니다. 28번, 1번 앞 시간에 우리 22번 그 문제 할 때, 22번 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지적도에 해당 도면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죠. 2번 지적 도면에는 지적소관청 직인 도면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나 정보 처리 시스템이 나오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는 그러하지 않다. 날인하지 않는다. 3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번 부여지역 동리마다 일람도라는 게 있고 지번 색임표라는 걸 작성하여 갖춰두는데 일람도는 어떤 동리의 전체 도면의 분포고 지번 색임표는 지번마다 도면 번호, 어떤 지번이 어느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는 거 하고 이건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이런 장부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그건 어느 지역이냐 지적 확정 측량을 했거나 아니면 축척 변경을 위해서 측량한 지역 요 지역에 경계점을 뭐로 등록해 놓는다 좌표로 앞 시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앞에 문제 24번에서 설명드렸고 자 28번에 5번인데 5번 지적 도면의 법정 축척은 자 500, 600, 1000 다음이 2000분의 1은 없죠. 기출 문제에도 2000분의 1 없는 거 나왔죠. 1000 다음이 1200분의 1이고 그 다음이 이제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7종류가 있고 임야도는 끝에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을 쓰죠. 이렇게 이제 축척도 지적 도면의 축척을 묻는 것도 실제로도 있었죠. 한번 최근에 다시 봐두시고요. 29번 그 다음에 29의 1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 29번과 29의 1번이 복구 자료인데 29번에 지적 공부 복구 자료를 쭉 써놓고 안에 소유자 복구 자료 있죠. 여기 7종류의 지적 공부 복구 자료 7가지 1번 네 2개 지적 공부 등본과 측량 결과도 2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에 3번은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 등록 내용 증명 서류 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죠. 이게 종합 공부로도 나왔고 종합 증명서. 그 다음에 4번 지적 공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해서 복제해 놓은 지적 공부인데 소유자 복구 자료 물으면 5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부 아니면 법원에 판결서 가지고 복구를 하죠. 이렇게 복구 자료 7가지 29번 안에 1, 2, 3, 4, 5번에 7가지 다 나와 있고 소유자 복구 자료 물으면 5번입니다. 29의 1번은 작년에도 나왔죠. 그전에도 한 2번 나왔고 복구 자료 해당하지 않는 거 측량 결과도는 맞고 위원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이건 아니죠. X. 종합증명서는 맞고 리얼의 지적 측량 결과도고 기억에
청량 수행 계획서나 작년처럼 무슨 청량 무슨 준비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죠. 개별 공시지가 무슨 자료 이런 거는 복구 자료이다 아니다 물으면 아니다. 그래서 니언과 아닌 걸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으니까 니언과 리얼 4번이 답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구 자료는 꾸준히 묻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7가지 29번, 29의 1번 두 문제로 정리해 드렸고요. 자, 30번 지적 공부 등 그래가지고 자 1번은 이 자체가 한번 단답형으로 나왔죠. 국토부 장관을 물었는데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해놓고요. 전체 있죠, 이거.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고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관련 전산 자료, 공시지가 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3번 지적 서고의 설치 기준이라든가 지적 공부 보관, 반출 승인 절차. 승인은 시도지사 승인이지만 이런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이게 국토부령이 시행규칙, 우리 공법에서 배우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4번인데 5번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꼭 4번, 5번 4번에 지적소관청이 틀렸습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이거 나오면 이건 국토부 장관, 국장 이건 국토부 장관이고요.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5번 보세요. 5번 지적소관청 그래놓고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부동산 종합공부로 물으면 이건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비교하셔야 됩니다. 4번에 지적공부로 물으면 국토부 장관 5번 종합공부로 물으면 이건 지적소관청이에요. 꼭 비교해 주시고 4번이 틀렸죠. 틀리게 나온 적은 없지만 꼭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4번, 5번이. 자, 31번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인데 여러분 1번에 일반적인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은 해당 소관청 또는 시, 군, 구 외에도 그 2번에 나오죠. 읍면,동에 가도 됩니다. 2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말 나오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죠. 아직 지적도 임야도는 전산화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요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이죠. 일반 시군구에 가도 되고 읍면,동에 가도 됩니다. 요 놓고 이제 3번이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일반적인 지적공부와 전산화된 지적공부나 종합공부는 이거 열람 발급할 때 전자문서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3번 맨 끝에 시도지사가 틀리죠. 틀리게 나온 거. 2번을 적어드린 게 2번을 보시면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치, 시나 시군구에 가면 되는데 시도지사가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보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람입니다. 여기는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 시도지사 들어가면 틀리죠. 그냥 일반 소관청이나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4번에 지적 전산 자료, 요거 나중에 다음 32번에도 나오지만 지적 전산 자료 연속 지적도 포함해서 이용 활용할 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각 지적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하면 되고 요거 여러분 5번에 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때 관계기관에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는 받아야 되죠. 그 심사 절차가 32번에 또 나옵니다. 32번에 1번에 요건 없어졌죠, 여러분. 지적 그 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연속 지적도 포함해서 이거 이용 활용할 때 아까 31번에 4번처럼 그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32번에 1번처럼 성인제도, 성인 얻는 거는 없어졌죠. 이런 성인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되고 다만 2번에 이거 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뭐는 거칩니다. 심사. 요 심사는 남아있죠. 이제 심사 받지 않는 게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전산자료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는다. 또 하나 4번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가서 피상속인 토지의 전산자료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5번은 전산자료 이거 신청할 때 사용료는 내죠.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사용료 면제. 그건 국가가 할 때는 면제죠. 자, 두 가지입니다. 31번에 4, 5번, 32번에 1번부터 쭉 보실 때 이 전산자료 신청할 때는 성인제도는 없어진 겁니다. 성인제도가 없고 심사만 거칩니다. 단 심사를 거치는데 거치지 않는 게 32번에 3번, 4번은 심사 거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걸 여기까지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 및 보존관리, 열람, 등본 교부라든가 이런 전산 자료까지 이제 정리했고요. 다음 33번부터는 토지 이동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토지 이동, 변동에서 하나, 요 페이지에 33번은 토지 이동 해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34번이 신규 등록, 35번이 등록 전환, 36번 합병, 37번이 바다 말소, 38번, 39번은 종합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자, 토지의 일반적 이동에서 한 문제 그랬죠, 제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분할은 출제 빈도가 낮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바다 말소까지 이렇게 한 문제가 예상 문제입니다. 토지 이동, 일반적 이동에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축척 변경은 제가 따로 설명을 끊어서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33번에
단답형으로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로서 소유자 변동, 여러분 거기 소유자가 바뀌는 거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죠. 매년 공시지가는 바뀝니다. 이 토지자 소유자 변동과 공시지가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1번 기업과 니은이 답이고, 마지막 나온 게 소유자 변동 있죠. 소유자 변동이 답이었고 개별 공시지가 변동도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나머지 지번 변경이나 디귿, 축척 변경은 다음, 지번 변경은 우리 첫 시간에 오늘 했고 축척 변경은 다음 뒤에 나오죠. 요건 토지 이동에 해당하죠. 이거는 기업 니은이 답입니다. 34번인데요. 여러분, 신규 등록 물을 때 두 가지, 뭐 다음 뒤에 나오지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 촉탁 대상 아니라는 거 하고, 그 다음 소유권 증명 서류 있죠. 34번이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원래 아닌 거, 이 문제 물을 때 원래 4가지 소유권 증명 서류, 1번 법원의 판결서, 2번 공유 수면 관리 매립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고 준공검사 받고 확인증 4번, 특히 3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여기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 답은 4번 등기 관련 서류.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안 돼 있다.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등기 관련 서류는 이건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역으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 기준이 아니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5번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인데, 원래 답은 도시군 관리계획도 4번 이게 나왔죠. 여기 4번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4번이 나왔는데, 오늘 문제를 답을 고쳤습니다. 등기 전체가 이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관련 자료, 이걸 답으로 냈고요. 35번에 등록 전환, 이거는 작년 또 그전에 등록 전환할 때 면적,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냐 초과냐, 특히 작년에 초과 물어서 우리 기출문제 분석했죠. 31회 때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경계 면적을 직권으로 뭐한다? 정정. 그건 이미 31회 때 나왔고, 이제 이번 올해는 등록 전환 대상 4가지입니다. 등록 전환 대상. 법에 지금 틀린 거 물었잖아요. 답은 1번이고 2, 3, 4, 5인데 1번은 이제 작년부터 이게 없어져.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성으로 지목이 변경돼야 될 토지 그랬는데, 지목이 변경이 돼야 등록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2, 3, 4, 5처럼 지목 변경 없이도, 여러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됩니다. 지목이 바뀌지 않아도. 2번, 3번, 4번, 5번 보세요. 4가지입니다. 법에.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했거나
산지 전용 그러면 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임야죠, 임야.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허가 신고했거나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했거나 건축법에 이렇게 되죠, 법에. 건축 허가 신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마지막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 3번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4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으면 이런 게 이제 지목 변경 없이죠. 그리고 5번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이런 경우에는 2, 3, 4, 5의 경우에 등록 전환 대상으로 이 법에 이렇게 4가지를 규정하고 1번처럼 지금은 지목이 변경돼야 등록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되니까 1번 지문처럼 말하면 틀린다는 거 아시고 2, 3, 4, 5번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의 4가지. 36번은 합병 있죠. 우리 나중에 등기법 이야기도 했죠. 등기 이야기 안에 등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합병할 수 없는 토지로 물어서 기억은요.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X. X는 합병할 수 없다. 니은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이렇게 안 써도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이가 하고요. 신탁하고. 그 다음 디귿 보세요. 디귿에 토지 전부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같은 저당이 요 등기는 둘은 합병이 되죠. 이게 이제 합병할 수 있는 경우고 리얼에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 있죠. 대장에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죠. 늘 그래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물어서 기업과 리얼이죠. 답은 기업과 리얼은 X, 합병이 안 되죠. 5번이고요. 답은 5번이고 니은 디귿은 합병이 되죠. 등기법에 가면 요런 등기 이야기 다시 하죠.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용의권 이야기 하죠. 제가 용의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다 합병이 또 되죠. 용의권 외에 신탁하고 저당은 니은 디귿처럼 똑같은 신탁 저당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요건 있다. 요거까지 봐주시고 37번은 바다 말소입니다. 바다 말소가 합병도 최근에 한번 나왔고 바다 말소도 2번이나 22회 때 30회 때 나왔죠. 옳은 건데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 보세요.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가 되면 공유수면관리청에 말소 신청하라고. 이건 말소 신청은 항상 토지 누구한테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한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거죠.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고 또 2번에 신청기간 60일 틀렸죠. 90일이고 그죠? 바다 말소 다 아시죠? 나머지 오늘 일반적 토지이동,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까지는 60일, 바다 말소만 90일.
그리고 이거 신청 안 하면 90일 내에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 다음 3번에 지적소관청은 요거 우리 첫 시간부터 바다 말소는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승인사항 아니죠. 맨 첫 시간 2번 문제 할 때 했고요. 4번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지형의 변화로 토지가 되면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한다는 거죠. 4번이 옳은 답이고 5번 지적소관청이 등록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통지는 또 누구한테 한다? 토지 소유자나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 주는 거죠. 바다 말소도 지적 정리했으니까요. 이렇게 바다 말소까지 일반적 토지 이동을 받고 38, 39는 종합입니다. 38번 보세요. 토지의 일반적 이동 옳은 것. 1번에 도시계획 아까 제가 했죠. 34번에 3번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여기는 신규 등록할 때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거기 아까 34번에 3번이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고 2번 일반적 토지 이동부터 우리 지적법에 토지 이동 신청 등록 전환뿐만 아니고 모든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하필하려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을 하는데 A 토지하고 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A 토지에는 건축물이 있고 B 토지에는 건축물이 없다. 나대지. 이거 합병이 되죠. 건축물하고는 건축물이 있든 없든 그건 합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합병이 됩니다. 자, 합병할 수 없다. 틀리고 4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번 부여적 지목 소유자 동일하고 전세권 등 용의권 이야기했죠. 방금 제가 36번 문제 할 때 용의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무슨 용의권이 있죠? 4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무슨 용의권이든 용의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모두 합병이 됩니다. 합병할 수 있고요. 5번이죠. 우리가 앞전에 이거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는 작년으로 나왔고 31회, 32회 계속 나와서 30회, 31회 이번에는 이것만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된 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때 요거 있죠. 요거 하나만 환지를 수반할 때 그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는 게 사업 완료 신고하면 토지 이동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걸 옳은 답으로 5번이 옳은 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번 이것도 박스 문제인데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OX로 갑니다. 기억. 옳은 것 골라라 그랬지만 기억에 보시면 등록 전환할 때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자는 지목이 꼭 아까 요거 했죠. 우리 35번에 1번에서 꼭
지목 변경이 돼야, 지목이 변경돼야 등록 전환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면 X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아시고, 35번에 1번에서 말씀드렸죠. 니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말 지목이 바뀌어서 물론 등록 전환할 때 이 등록 전환 신청만 하면 되고, 따로 여기는 지목 변경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목 변경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이때에는 우리 말하는 전환과 달리 지목이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때는 분할과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있죠. 요거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요건 O입니다. 리얼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후에 이제 이후에 분할,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후에 분할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요건 O죠. 옳은 거, 여러분, 기억 리얼은 X고 디귿 리얼이 O니까 옳은 거는 디귿 리얼이죠. 답은 3번이지만 틀린 지문, 기억 리얼은 틀렸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등록 전환에서 법의 개정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되고, 지목이 바뀌어서 등록 전환할 때도 있죠, 물론. 그때는 따로 지목 변경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척 변경으로 가기 전에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 대위죠. 대위할 수 있는 자가, 대신이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아닌 자, 없는 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네 가지. 1번 공공사업 등 가다가 끝에 해당 사업 시행자. 2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면 그 끝에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3번은 주택법에 공동주택 부지일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이면 그때 이제 관리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인이나, 아니면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나 해당 사업 시행자. 4번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네 가지죠. 답은 최근에 나온 게 5번, 여기에 주차장 관리인도 있었고요. 주차장 관리인. 그 전에 농지법에 농지 대리경작자, 민법에 토지 등 점유자, 거기 앞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있죠, 여러분.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요런 우리 점유자는 대위 신청자가 될 수가 없죠. 이걸 답으로 냈고요. 가끔씩 최근에 한 번 나왔고 20회 전에도 한두 번 나왔죠. 그래서 오늘 요 문제 하나로 대위 신청자 아닌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답은 5번이지만 1, 2, 3, 4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1, 2, 3, 4번이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답은 5번에 있는 이거 외에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문제 나오면요. 자, 41번부터 축척 변경인데 두 문제, 오늘 지면상 41번과 42번 두 문제로 내드렸지만 축척 변경 전체에서 한 문제, 꼭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예상하셔야 된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 묻는 게 많았죠. 오늘 틀린 거로 물었지만 숫자적인 것도 정리를 같이 합니다. 자, 41번에 축척 변경 틀린 거 1번. 축척 변경은 이런 경우에 하죠.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한필 지무가 작아서 작은 축척으로, 소축척이 작은 축척으로 지적 청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는데,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하기도 하고 직권으로 하기도 하죠.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소관청이 축척 변경할 때 요건 3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받고 2분의 1이 참 틀렸죠. 3분의 2 동의인데 나중에 그 4번에 3분의 2가 또 나오죠. 일단은 41번에 2번에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동의죠. 2분의 1은 축척 변경 위원할 때 나오니까, 그 다음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거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에 뭐를 얻어라?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합병하고요. 2가지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요건 축척 변경의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 없이도 할 수가 있고, 4번 축척 변경 신청할 때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건 앞에 2번하고 3분의 2죠. 동의 얻어야 됩니다. 신청할 때도. 5번 축척 변경할 때 각 필지별 지번 지목 이런 걸 새로 청량을 해서 새로 정합니다. 새로 정하죠. 자, 그리고 이제 42번 문제에서 42번에서 축척 변경 절차를 물을 때 앞에 시행 공고가 20일이고요. 2번 시행 공고가 되면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경계 표시가 30일. 요게 30일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청산금 공고는 15일.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4번, 20일. 요 1번, 2번. 자, 마지막으로 1번, 2번이 20일, 30일. 3, 4번은 15일, 20일. 이걸 꼭 비교해 주시고, 5번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다 1개월. 이건 다 1개월이죠. 이건 다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5번이 숫자가 틀렸습니다. 청산금 납부 지급 다 6개월. 그건 뭐 이미 여러 번 했고, 오늘은 절차를 2문제로 이렇게 했지만은 축척변경위원회 하고요. 여러분, 축척변경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은 나중에 지적위원회하고 비교하려고, 여러분 그 9페이지 57번 보십시오. 먼저 9페이지 57번이 축척변경위원회고 58번이 중앙지적위원회 비교하려고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은 거기 가 있습니다. 57번.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은 59번 있죠. 10페이지. 59번에 축척변경의 심의 의결 사항하고 60번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이렇게 비교하려고 축척변경위원회 문제는 그 뒤쪽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축척 돌아와서 41번, 42번 두 문제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축척 변경 관련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아시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 숫자를 다시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여러분 43번, 4번, 5번이 지적 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 그리고 지적 정리 후 통지, 그 다음 페이지에 46, 47이 통지와 통지 시기, 통지와 통지 시기까지 묻는 문제가 거기 이어집니다. 일단은 지적 정리와 그리고 지적 공부 정정, 나중에 다음 문제 나옵니다. 지적 정리에서는 특히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 알아두시는데 43번에 43번을 보세요. 지적 공부 정리, 지적 정리인데 소유자 정리가 나옵니다. 1번, 2번에 1번 신규 등록 제외죠. 왜 제외냐?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소유자 정리는 원칙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그렇다면 요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 정리는 등기 기준인데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등기소에서 통지해준 등기 관련 자료로 한다. 2번,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죠? 이거 지적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적 공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서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이죠. 요거는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것일 때에도 이거 등기 기준으로 하게 되고, 다만 3번과 4번을 비교하시면 소유자 정정할 때도 앞에 1, 2번은 소유자 정리, 3, 4번은 소유자 정정인데 정정할 때 3번 등기된 토지는 등기 기준인데 4번 보십시오. 미등기 토지는 소유자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면 요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정정한다. 그리고 답은 이제 5번이죠. 지적 공부 정정으로 여러분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면 이건 직권 정정할 수 없죠.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면, 변경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 성락이 있거나 또는 성락이 없으면 판결, 이걸 가지고 성락 또는 판결서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서로 정정해야 됩니다. 요게 틀렸고요. 직권 정정 아니죠. 이거는 직권 정정할 수 없습니다. 44번은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겁니다. 문제 끝에 그럼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 신규 등록 답으로 신규 등록을 찾으러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44번에는 신규 등록이 없으면 4번 보세요. 44번에 4번. 지적소관청이 방금 43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관서에 등기필 통지 등에 의해서 소유자 정리, 등기 기준으로 소유자 정리했을 때 이건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 앞전에 테마 특강, 테마 이론 특강 할 때 제가 정답이 정형화된 문제 100선 드렸죠. 그 테마 특강 마지막 시간에 했던
정답 100선에 다 이거 들어있죠. 둘 중에 하나 답이다.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요. 45번은 취적 정리와 등기 촉탁 관련 문제인데 틀린 거요. 1번 여기 신규 등록 외에 나머지 등록 전환부터 전체가 다 바다 말소, 축적 변경까지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고 2번 토지 지번 등 지목 면적 가다가 소유자 정리 이러면 소유자 정리는 45번에 2번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45번에 2번 소유자 정리를 등기 촉탁한다 그러면 X죠. 자,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45번에 2번을 보면 앞에 지번, 지목, 면적 변경은 등기 촉탁 대상이지만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니까 이 지문이 틀린 겁니다. 3번 축척 변경으로 등기 촉탁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하면 그 관할 축척 변경의 의결서 정본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 4번에 이거 등기 촉탁할 때 소관청은 등기 촉탁한 때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으라. 그리고 이제 5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변경 등기 촉탁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부터 요 12일은 다음 문제 15일은 다음 문제 나오죠. 통지 시기 15일입니다. 요 경우는 다음 문제에 46번에 보면 그 46번에 지적 정리 후 통지 시기 묻는 거 있죠. 요게 여러분 앞에 거는 변경 등기 필요하면 15일,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으면 7일이니까 15일, 7일이죠. 46번에 그 4번 두 가지 숫자 마지막으로 통지 시기 숫자 묻는 거 많았죠. 다시 한번 보시고 47번은 지적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 통지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거,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소유자 정리 답으로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소유자 정리 맨 끝에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오늘 몇 번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소유자 정리는 5번 보세요. 등기 관서에서 등기하고 나서 등기필 통지 등을 받아 소유자 정리하는 거니까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하고 또 하나 소유자 정리는 등기하고 나서 정리한 거니까 이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물으면 이건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통지 대상이 아니다는 거 아시고 자 48번은 직권 정정 사유 일반적인 정정은 우리가 이제 앞에 소유자 정정 등 설명드렸고 여기는 직권 정정 사유 여러분 9가지 직권 정정 사유 9가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도 있지만 이제 요약 자료에 요약 정리된 자료에 9가지 꼭 이거 정리하시고 직권 정정 사유 9가지 자 인 거 아닌 거 물었죠. 옳은 거지만 우리가 요거 최근에도 박스 문제로 나왔죠. 기억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입니다. 여기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됐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러면 X입니다. 여기 니은입니다. 지적 도입에서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요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되어 경계 정정을 하는 거죠. 오고 디귿 지적 청량 성과입니다. 그 성과 그거를 뭐 지적 청량 뭐 무슨 준비 파일이나 청량 무슨 뭐 그 계획서 이런 거 다 아니고 성과와 다르게 요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 그리고 이제 니얼에 이건 축척변경위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축척변경위원회가 틀린 겁니다. 의결서 사본을 받았는데 어디서 의결서 사본 받았냐? 지적위원회입니다. 이게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우리 오늘 청량 마지막에 청량할 때 청량 적부심사 의결 받은 소관청이 그 의결서 내용에 따라 정정할 때 요게 직권정정이죠. 그러면 지적위원회 그래야 되는데 축척변경 여기가 리얼은 축척변경위원회 그랬으니까 X죠. 자, 직권정정 사유 옳은 걸 물어서 니언디귿이 답이죠. 2번. 기억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이고 리얼은 축척변경위원회가 아니고 지적위원회라고 해야 됩니다. 지방이나 중앙지적위원회 말이죠. 다음 청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적법 여러분 12문제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지적법 마지막 지적 청량은 2문제입니다. 항상 지적 청량에서는 평균적으로 늘 2문제가 나오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청량 대상 49번부터 청량 대상과 구분 방법 그리고 청량 절차에서 이제 52번부터 절차와 그리고 기간 제일 많이 묻는 거 청량 절차 안에 기간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중에 끝에 56번부터 청량 지적위원회와 청량 적부심사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청량을 대상 절차 적부심사 요 부분에서 한 문제가 2문제가 참 하나씩 출제되는데 2문제를 예상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오늘 첫 시간부터 보십시오. 지적의 12문제 이야기 요 지적법 12문제가 10번부터 쭉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등기법에 가면 요 이제 지적 청량 마치고 바로 등기법으로 갈 겁니다. 등기법에 가면 또 이제 12문제 등기법 대상 12문제를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청량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청량 마치는 대로 바로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